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드디어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제 에피소드 13회 보신 분은 다 알 텐데 당시 탄핵 청원서가 하나 접수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화영을 불러서 완전히 청문회에서 생쇼를 했었죠. 근데 이 이화영이 그 당시 위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에피소드 13에서 이화영을 응징하겠다라는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좀 재밌었는데요. 부제가 연어를 사랑한 바보였거든요. 연어 얻어먹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 보고했다라고 얘기했다가 연어 얻어먹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정말 뻔뻔하게 위증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위증 내용을 보면은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다 의리가 없잖아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중형이 선고될 것 같고 본인이 다 쓰려니까 좀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미리 북한에 800만 불 대납한 것을 다 사전에도 보고했고 사후에도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자필 진술서까지 쓴 겁니다. 근데 그게 보도가 나고 나서 정말 민주당이 확 왈칵 뒤집어졌어요. 당연하죠. 김성태와 관련해가지고 800만 불을 김성태한테 대납을 시켜서 북한에다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지급한 주도한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다 보고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재명 지사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회유 압박을 했는지 몰라도 이화영 부지사의 그 배우자가 끼어들면서 법정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또 막 하면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이죠.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된 이유가 되게 우스웠는데요. 그게 바로 연어로 술파티를 검찰에서 열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하고 김성태 회장이 회유당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시 웃긴 장면이 뭐였냐면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국회 이화영 부지사가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대로라면은 그 이재명 대표를 모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쌍욕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되게 굽신굽신하면서 되게 좀 웃긴 장면이었어요. 제가 국회 와서 본 것 중에 가장 좀 민망하면서 웃긴 장면? 그러니까 막 이화영 부지사한테 너무 고생 많으시죠. 아니 경기도지사 몰래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주고 사고 치고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도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에게 보고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를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허위 진술까지 한 사람을 왜 은인 대접하느냐? 왜 거기서 절저매냐 이거죠. 그리고 총선 이기고 나서 막 민주당 의원들이 또 감옥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서 굽신굽신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진짜 은인한테 아련하듯이 가서 굽신굽신하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폼 잡으면서 내가 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죠. 대속이란 건 남 대신에 죄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재명 대신에 내가 대속을 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다 뺏짓한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참 진짜 뻔뻔하게 그런 얘기들이 버젓이 얘기가 되고 또 그것이 언론 보도까지 났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신문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신문하니까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첫째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술을 먹었다고 했다가 안 먹었다고 했다가 또 기억하시겠지만 술을 그럼 어디다 따라 먹었냐고 하니까 종이컵에 따라 먹었대요. 그럼 교도관들은 그거 안 말렸냐 하니까 교도관들은 밖에 있어서 종이컵에서
소주를 먹는 것을 몰랐다는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교도관들은 직업윤리상 근접해서 개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개호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2시간 동안 연어를 안주로 깔아놓고 거기서 그 종이컵에다가 술을 서로 따라가면서 먹는데 그것을 교도관이 밖에서 모를 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너무 위증인 게 국민 앞에 눈앞에 뻔히 드러났었고요. 심지어 쌍방울 그룹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임직원들이 뭐 대기하면서 지들끼리 사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연어 파는 데서 영수증 몇만 원짜리 하나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어 술 파티의 증거라고 하면서 연어 술 파티를 한 시점을 또 진술을 계속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어 그 영수증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 손에 흔들면서 이게 물증이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액수가 너무 작아서 n분의 1을 했더니 다 연어를 한 6,000원어치, 7,000원어치 얻어먹은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경기도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고 쌍방울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연어 7,000원어치 얻어먹었다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는 게 말이 되냐.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11월 8일자로 우리 법사위원들이 연명해서 형사 고발을 해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도 찍고 반드시 이화영 부지사는 응징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언도 드렸었죠. 조금 시간은 걸렸는데요. 11월 8일이니까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걸렸죠. 4개월 동안 검찰에서 저희가 고발한 건으로 열심히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나와가지고 위증한 혐의로 드디어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증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를 검찰이 더 수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피고인은 이제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이 위증 기소하고 이 기소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피고인을 포위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유죄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2심에서 잔뜩 무죄를 기대하다가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거 외에 자기가 뇌물받은 사건은 또 따로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10년, 10몇 년씩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재명이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화영 사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이화영을 사면하는 순간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꼴이에요. 자기 몰래 북한에 돈 퍼주고 자기 몰래 자기를 모함하고 없던 사실도 지어내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까지 한 사람을 왜 사면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화영 부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속여먹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다.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되니까 제가 그때도 위증이 되면은 분명히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위증죄가 또 붙은 거예요. 근데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건 위증이 분명한 것이 이화영 부지사의 2심 재판부에서 이미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장소가 어디다, 시간이 언제다, 교도관은 옆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매번 얘기할 때마다 진술이 다 달라졌어요. 그 말은 그 얘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후원회에 후원을 하라고 또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경기지사 후보가 된 이 대표 후원회에 2018년 5월에 후원금을 8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쪼개기 후원을 한 거예요. 쌍방울 그룹 임직원을 동원해서 마치 소수가
후원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800만 원의 액수를 정해놓고 후원을 한 거고요. 대선 경선 후원회 때는 아예 이화영 부지사가 확실하게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2021년 7월에 쌍방울 그룹 임원 12명 명의로 9천만 원을 후원회에 기부하게 했어요. 후원회가 굉장히 대선 후원회에는 연간 1,000만 원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제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임원들 개인 명의로 해가지고 9천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이렇게 9천만 원을 후원하면서 과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몰래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이재명인데 몰래 다른 사람 명의로, 그것도 고액 후원이잖아요. 900만 원씩, 800만 원씩 12명이 후원을 했는데 그냥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후원한 액수만 봐도 이게 900만 원씩 여러 명이 한꺼번에 후원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대번에 이게 쪼개기 후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조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화영 부지사는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잘 보이려고 한 사람인데 본인이 실컷 쌍방울 김성태 회장한테 부탁해가지고 9천만 원이나 후원을 했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당연히 생색내는 용으로 저희가 후보자만 알고 계십시오. 이거 쌍방울에서 이번에 후원을 9천만 원이나 했습니다.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나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대화가 당연히 오고 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 대화가 없었다는 건 저는 도저히 상식선에 비춰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선거 후보자 모르게 9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쌍방울 임직원 12명이 입금하는 상황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로 이어지냐? 그러면 쌍방울에서 9천만 원 후원할 때는 저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더 훨씬 금액이 큰 800만 불을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다가 갖다 바칠 때는 그거는 보고 안 했겠느냐?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을 너무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본인이 일한 것을 이재명에게 생색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피고인도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 후원금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더 옥죄어 온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후원금도 보고받았고 북한의 800만 불 대납도 보고받았다는 게 연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그 정치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저의 법조 경험상 이렇게 보고 체계가 유사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붙어버리면 보고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오늘 그냥 이 의미를 기자분들께서는 해설을 잘 안 하시고 그냥 기사 팩트만 보도하시니까 언뜻 넘어갔는데 엄청 중요한 보도예요. 이게 기소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이 엄청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당장 내일부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쌍방울에서 후원금 9천만 원 12명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몰랐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자기한테 후원을 9천만 원이 했는데 모른다고요? 그것도 고액 후원인데? 지금 맨날 이재명 피고인 그 후원금 모을 때 보면은 막 소액 후원으로 여러분 성원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기 후원을 해서 그런 것이지 고액 후원자를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될 것 같고 그 외에 기소된 부분도 너무 지저분한데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런 것까지 했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또 잘 보이려고 북한에 있는 간부들이 좋아하는 금송하고 주목 같은 아주 비싼 나무들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준 거예요, 북한에. 근데 그 비용이 어디 나왔느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북한 산림복구 묘목 사업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경기도
경기도의 혈세를 가지고 이거를 집행한 거예요. 직권남용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묘목 그 지원 사업비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4억 9,500만 원이 아태평화교류협회로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나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는데 이 부분도 엄청나게 큽니다. 북한 간부들의 사치품에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후폭풍 내지 파장이 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면서 훨씬 더 이재명 피고인을 옥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저희가 고발 잘했죠 뭐 이런 그 실적 보고 차원이 아니라 위증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유하영 부지사를 좀 어리숙한 사람을 불러다가 일부러 위증을 시킨 거거든요. 그게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하영 부지사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을 위증을 시켜가지고 혐의가 하나 또 늘었잖아요. 연어 술파티 이런 부분들은 위증으로 중형이 선고될 게 뻔하거든요. 너무 뻔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오늘 기소된 혐의들을 다 이 쌍방울이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부분, 또 경기도의 혈세로 마치 북한에 있는 산림복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쓸 것처럼 해서 간부들한테 금송, 주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비싼 주택이나 아주 비싼 건물에서나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좋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북한에다 갖다 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혐의를 제가 공소장을 이제 확보해 나갈 건데요. 공소장이 확보되면 이 부분은 제가 더 상세히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해설하다 보니까 고발해서 응징했다는 후련함도 있지만 정말 뭐 욕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거를 북한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오로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적을 위해 가지고 그거를 북한 주민들 홍수 막아준다면서 묘목 심는 것처럼 해서 금송이나 주목 같은 거를 보낸 것도 경기도 주민들이 세금으로 그렇게 한 것도 열받고요. 그것을 또 위증 술파티, 연어 술파티 했다고 위증까지 시켜서 그거를 국회까지 불러내서 하루 종일 그 위증을 제가 듣고 있었던 것도 솔직히 현타옵니다. 제가 공소장이 입수되면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한 줄로 딱 요약하면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포위됐어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해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